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도를 배우던 저 이야기 에피소드 8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 심사 2심을 마친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지역인 천성산에 함께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차로 천성산의 동쪽으로부터 그 당시 새로 개설되고 있던 임도를 따라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천성산의 응암을 관찰하고 다시 서쪽 편으로 옮겨서 내원사 계곡의 응암을 함께 관찰했습니다. 저 혼자 무거운 돌배낭을 메고 걸으면서 하던 야외 조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답사 과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내원사 계곡의 식당에 앉아서 지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느닷없이 박사과정 입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박사과정 입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저에게 왜 박사과정 입학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대묻기에 사실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터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유를 대기를 석사과정 공부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변명은 좀 궁색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너무 폐를 끼쳐가지고 직장생활에 좀 더 충실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을 들은 지도 교수님은 박사과정을 입학을 한 다음에 대학원을 휴학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박사과정을 입학한 후에 휴학하는 거하고 아예 입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설명들을 저에게 하면서 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중에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박사과정 입학하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지도 교수님께서는 올해에는 마침 박사과정 입학을 무시험 특별 전형으로 하니 시험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욱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 박사과정 입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해의 박사과정 입학은 무시험 전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자가 모두 5명이었는데 거기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탈락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정해진 탈락 대상자가 저였습니다. 5명 중에 2분은 큰 기업체의 사장님이 아니라 아예 회장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동아지질 회장, 한 분은 삼정 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회장,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3명 중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연배가 가장 낮았고 과에서 소위 끝발이 가장 딸렸습니다. 저를 빼고 2명은 모두 지도 교수로부터 합격을 보장받고 전형을 본 것이었는데 저는 합격 보장은 없었고 입학하겠다는 저희 결심뿐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사이의 기류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특별 전형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무시험이라 하여도 면접 심사는 꼭 합니다.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까지 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정말 운이란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원래 전형 심사관으로 들어가게 된 이준동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 면접 보는 날 당일에 서울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돌연 심사관이 저희 지도교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심사관님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준동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기로 한 학생이 떨어지고 제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학생은 다음 해에 저보다 한 기수 늦은 박사과정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전형 면접일 당일까지도 그 앞날에 알았지만요, 저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였기에 학교에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합격이 결정이 되고 보니 또 걱정이 생겼죠. 교장 선생님께 대학원 다니는 문제에 대하여 또 상의를 드려야 했습니다. 1994년 2학기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고 바뀐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줄을 알고는 계셨지만 또 대학원을 다니느라 낮에 학교 바깥 출입을 자주 해야 하게 될 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 대학원을 휴학을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휴학을 하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한 미련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축하를 한다시면서 대학원 열심히 다녀서 꼭 박사 되라 하셨습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번처럼 대학원에 낮에 다녀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 다녔지 않냐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는 대학원 휴학을 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다닐 수 있게 확정이 되었으니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은사님께서는 저희 박사과정 공부를 가장 반길 분 같았지만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아뵙지 않았죠. 그렇게 확정이 된 연후에야 찾아뵈었습니다. 은사님께서는 이미 저희 박사학위 과정 입학을 알고 계셨습니다. 윤성효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사님께서는 저희 연구 방향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구는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의 이전 논문들을 더 자세히 봐봐. 학회지에 발표된 것이라고 해서 꼭 제대로 연구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그분들도 뭐 잘못된 그 연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증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은사님의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새겨 듣기는 했지만은 큰 의미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박사과정도 직장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6학점 즉 6시간을 수강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저는 그냥 다른 직장 없는 대학원생과 같이 9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석사과정부터 9학점씩 듣던 것이 은연중에 묵인된 것 같았습니다. 박사과정은 모두 36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9학점씩 듣게 되면은 4학기 즉 2년 만에 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배려를 받았지만은 학급 담임이라든지 뭐 수업 실수 이런 것들은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석사과정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을 때 윤승효 선배님이 저희 논문을 봐주시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문을 썼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저희 뇌를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정말 제대로 알고 논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가지고 일단 공부할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대학교 연구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외국 학술지 중에서 저널 오브 페트롤로지의 최신호를 보았는데 이 저널 오브 페트롤로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매달 발간되는 세계적인 암석학 저널이죠. 최신호에 마침 화산암에 관한 아주 페이지 수가 두꺼운 그런 논문이 있었기에 무작정 그 논문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그 논문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매일 잠시라도 짬이 나면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이라서 쉽게 읽어지지는 않았고 영어 사전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고 또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런 것이라든지 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다 줄을 긋고 이 줄을 그은 곳에 보면은 또 관련 논문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 관련 근거 논문을 제가 따로 준비한 수첩에다가 그 논문의 제목하고 저자 그 논문 그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적어놓은 것들이 수가 한 100개 정도가 찬다 이렇게 싶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한 100개 정도 찼을 때 일단 그 논문들을 찾으러 다시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의 근거가 되는 또 논문들 100편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복사를 했는데요. 물론 다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에서 찾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요하는 별도로 저희 이런 논문을 읽고 또 그 관련 논문을 찾고 하는 그런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어 논문이 손에서 떠나지를 않은 나날들이었죠. 이런 작업을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까 정말 인생에서 화산암에 대한 공부를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참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